이강인 선수가 3미들의 한 명으로 나와서 82분을 소화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자, 현지 매치들은 어떤 평가,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아온 평점들은 일단 프랑스 레키프, 그리고 원풋볼, 구영민, 또 스코카 이렇게 4개의 사이트입니다. 평점이 좀 제각각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점이 당연히 높진 않습니다.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의외였던 것은 음바페한테 7점을 준 곳이 무려 2곳이나 있어요. 그 외에는 7점을 받은 선수, 그 이상을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는 콜로무아니가 3.8점의 평균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호평을 받았고요. 야, 평균 점수가 3점대라는 것은 되게 끔찍한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5.0, 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6.0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뭐 스코어가 1대1 무승부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호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평이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많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구영민부터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중원에서 역동성이 부족하긴 했지만 볼 소유는 깔끔했다. 파이널 서드에서 그렇게 많은 기여도가 있었던,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은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네, 뭐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많이 넘나들긴 했지만 유의미한 위치, 유의미한 마무리 이런 시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골도 97분에 음바페의 페널티킥으로 나왔고요. 자, 킬리안 음바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유난히 조용했던 파리에서의 저녁이었다. 몇 차례 좋은 볼터치가 있었고 페널티킥을 잘 마무리했다. 어쨌든 골 넣은 거에 굉장히 높은 배점을 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자, 지아누이치 돈나룸마 골키퍼 실점의 빌미가 있었죠. 4점 받았고요. 이삭에게 선제골 내줬던 거 정말 큰 실수의 대가였다. 자, 우스만 덴벨레에게 5점을 줬습니다. 여기 표현이 재밌네요. 속빈 강정이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쓸모가 없을 뿐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ncredibly wasteful. 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회를 많이 낭비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뭐 실제로 그랬죠. 자, 렌달 콜로무아니 5점 줬습니다. 경기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굉장히 잠잠한 저녁이었다. 네. 뭐 콜로무아니는 정말 네, 어느 순간 초반에 약간 연계 플레이 좀 하더니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의님 메시지 레키프 가보겠습니다. 이강인에게 4점을 줬습니다. 비티냐를 제끼고 선발, 그러니까 비티냐 뒤에 나옵니다만 비티냐 대신에 이강인 나온 거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레키프는 집중력과 융통성을 보여줬다. 뭐 좋은 얘기. 하지만 한두 차례 빛나는 장면, 후반 11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그 장면을 빼고는 공격적으로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포지셔닝상 음바페와 많이 좀 부딪혔고,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팀은 경기하는 것도 그렇고 현지 매체의 어떤 뭐 반응도 그렇고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지금이야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주역이고 주어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도 우리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이강인 선수 평가인데 어쨌든 음바페 얘기, 음바페의 관점, 음바페 입장 요거를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충돌했다라고 보기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를 많이 배려를 했거든요. 어떻게든 좀 잘 해주려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군요.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는 3점을 줬습니다. 폭평이네요. 이강인과 다닐루를 이거 열받네. 이강인과 다닐루를 선발로 출전시키는 깜짝쇼를 단행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강인이 나온 게 뜻밖이라는 거죠. 레키프 요거 쓴 사람이 보기에는 다닐루는 이해하는데 이강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네, 아무튼 교체 카드는 바르콜라가 3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내고 비티냐가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등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적지 않은 효과는 있었죠. 하지만 성과가 없었죠. 바르콜라가 진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자, 다음은 돈나룸마에게 3점을 줬습니다. 모나코전에서의 실수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었던 걸까? 전반 12분 하키미를 곤혹스럽게 만든 볼터치가 있었고 24분에는 알미론의 슈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삭에게 이삭축골을 내줬습니다. 자, 아주 비싼 값을 치를 뻔했던 실점이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져버렸다면 정말 올 시즌 챔스 농사가 끝날 수도 있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 실수 이후에는 남은 시간 관객 모드로 보냈다. 네. 자, 다음은 스페인 미드필더 우가르테입니다. 4점.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 사이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한 채 방관했다. 중간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상대가 공격 올라올 때 역습을 끊는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올
자, 우스만 덴벨레에게 6점을 줬습니다. 볼을 쉽게 다루면서 경기를 하이 레벨로 이끄는 듯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를 못 졌다. 하지만 추가 시간 7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13분에 받았던 경고가 누적이 돼서 다음 도르트문트 원정에는 못 나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네, 나름대로 좀 기대를 많이 모으면서 영입이 됐는데 매 경기 중 약간 그냥 엇갈리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뭐 좋게 보는 매체들도 있는 것 같지만 좀 네, 마무리가 너무 허술했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볼을 갖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킬리안 음바페에게는 6점을 줬네요. 라셀러스 트리피어를 상대로 기회를 못 잡았다. 막판 페널티킥 득점으로 결과를 냈다. 사실 뭐 골 하나 넣으면 공격수는 뭐 제 몫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페널티킥도 뭐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에 오늘 턴오버도 많았고 좀 네,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네, 좀 볼을 잡고 나름대로 돌파 시도하고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정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 평점에 만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코카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5점 줬습니다. 미드필드에 비티냐를 제끼고 선발 출전했다. 그러니까 비티냐보다 이강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주목들을 많이 하네요. 자, 애는 썼지만 불행하게도 기량이 부족했다. 글쎄요, 지금 네, 저런 얘기를 들을 만한 경기를 했나? 너무 박하네. 자, 콜로무아니에게 4점 줬습니다. 최전방에서 뛰었지만 패스를 9번밖에 못했다. 거의 볼 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자, 파비앙 루이스에게 5점을 줬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자이르 에메리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와서 뛰었다. 사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어린 선수랑 된다는 게 네, 참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파비앙 루이스가 그 이강인 선수와 같이 서로 양쪽을 나눠서 좀 그 하프윙 메잘라 역할을 좀 소화를 했는데 네,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큰 실수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이날 첫 골 찬스를 얻었지만 엉뚱한 곳으로 쳐버렸다. 다음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7점 받았고요. 동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에이? 그랬나요 여러분? 경기 보신 분들? 엄청나게까지가 아니라 기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포프 골키퍼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PSG 대승에 촉매제가 됐을 거다. 네, 이렇게 칭찬의 말로. 네. 7점을 주기 위한 빌드업인가? 자,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5점 줬고요. 엔리케 감독이 세계 최고의 게임 체인저라고 묘사를 했던 선수다. 이렇게 칭찬을 소개하는 이유는 네, 욕하려고겠죠. 상대 문전에 자주 침투 성공했지만 그만큼 자주 골 찬스를 날려먹었다. 진짜 네, 물론 후반에 들어온 바르콜라가 훨씬 더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어쨌든 덴벨레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브래들리 마르콜라 4.5점. 동점골 넣은 줄 알았는데 포프 골키퍼는 생각이 달랐어. 막혔다는 얘기죠. 자, 다니엘로 페레이라입니다. 르라키퍼에서는 이강인과 함께 이 다니엘로의 선발 출전이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부상으로 빠진 마르키니스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는데 다소 놀라운 소식, 놀라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다음 원풋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3명만 볼게요. 자,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PSG에서 처음으로 중원에 선발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미드필드 동료들하고 시너지를 못 냈다. 후반전에는 살짝 더 측면으로 이동했지만 앞선 밀란전에서만 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매 경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주면서 지금 네, 이강인을 알아가고 있는 엔리케 감독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에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메잘라가 됐든 뭐 윙어가 됐든. 자, 킬리안 음바페에게는 4점을 줬네요. 이게 좀 맞지 않나 여러분? 이강인 선수 뭐 골을 뭐 PK 골이지만 골을 넣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6.7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비효율적이던 전반전 이후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동을 했다. 바르콜라와의 연계 플레이는 전반전 활약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프랑스 대표팀 음바페 주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플레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약간 그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더 이번처럼 힘든 경기에서 에이스가 이렇게 막혀 있고 정말 좀 어슬렁거리고 이런 모습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힘들죠.
이 그 스코어카 평점에는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로무아니 보겠습니다. 평점 3점 받았고요. 본디 출신의 공격수 힘든 저녁이었다. 전반전에는 존재감도 없고 뭐 공격 지역 침투도 못했다. 후반전도 마찬가지였고 60분 만에 교체가 됐다. 하무스가 있는데 이제 하무스를 나중에 넣고 또 무한이를 좀 빼면서 변화를 좀 주는 과정에서 은바페가 이제 그 전방으로 올라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팀이 지금 각자 보면 개별적으로는 다 좋은 선수들인데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엔리케 감독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걸 좀 다시 조직을 만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네, 뉴캐슬과의 경기 질 뻔했던 경기를 무승부로 어쨌든 막으면서 좀 그래도 계속 희망을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자,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82분 뛰면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상타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점수를 상당히 좀 박하게 주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